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12월 30일 날 마지막 날입니다. 31일은 휴장이에요. 그리고 30일 날 삼성전자의 시세는 신고가 마감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근데 삼성전자가 먼저 갔죠. 그리고 그런 이유가 있다 그랬죠. 그건 D램 가격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하이닉스는 지금 거버넌스 문제가 조금 불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너무 강력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끌어올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 제가 뭐라 그랬죠?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때마다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아요. D램 가격입니다. D램 가격은 계속해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언제 반영된다? 1분기에 나오는 4분기 실적에 반영이 된다. 그럼 4분기 실적에 먼저 노출이 됐었던 게 어딥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렸었던 엔비디아도 엔비디아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를 보면 최근에 어때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 달 약간의 등락이 있었죠. 이게 이격 조정이에요. 어떤 종목이든 앞으로 아무리 좋아질 만한 내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시장은 선반영되기 때문에, 시세 자체가 선반영되기 때문에 무조건 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정을 삼성전자는 어떻게 됐어요? 11월 달 그리고 12월 달 이렇게 받았죠. 그리고 신고가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당연히 매수 구간을 잡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제가 계속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게 원익홀딩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두산테스나, 그리고 지금 또 하나가 붙었는데 제주 반도체입니다. 뭐 사이즈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시세를 유지하고 있었을 때 이 정도의 시세가 나온다는 점, 즉 삼성전자를 보면서 우리가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고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모든 구간에 대한 부분들, 즉 타점에 대한 부분들이 삼성전자가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시세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주체가 있다 그랬죠. 그게 아까 전에는 제가 D램 가격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 대한 움직임도 봐야 돼요. 어떻습니까?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 지금 약간 22평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연말에 나오는 수급 공백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말이 되면 미국 시장 약간 수급이 많이 좀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작용해서 그런 거고,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가 되면 미국 시장은 다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어디부터 발생을 하느냐? 자, 앞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애플도 마찬가지,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신고가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종목군들이 다 뭡니까? AI 쪽이죠. 그렇죠. 무엇보다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이 좋아짐에 따라서,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추가적으로 유지되거나 더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짐에 따라서, 그리고 26년도에 AI에 대한 투자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제네시스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도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26년도에도 AI 투자에 대한 부분은 줄어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세가 꺾일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이 확정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즉 삼성전자의 시세를 만들어주는 건 미국에서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었던 내용 안에, 즉 가격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25년도의 상황을 보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5월과 6월 달에는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단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보유해야 된다. 왜? 삼성전자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때 당시에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오려면 미국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올해 연초죠. 25년도 연초입니다. 이제 4월과 5월 달의 상황을 보면 관세 압박으로 인해서 무언가 미국 시장을 포함해서 좀 하락 구간이 많이 발생을 한 이후였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한 30% 빠져 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추가적으로 빠진다?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아니 미국 정부에서 AI 투자에 대한 부분을 철회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중국이 계속 추격을 하는데 지금 패권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AI에 대한 부분을 중국에 뒤집히면 초패권 국가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위상이 조금 뒤집힐 수밖에 없겠죠. 이건 이미 정해져 있는 수순이다. 그런 결과 어떻습니까? 확인된 이후에 매매하라 그랬죠. 그런 결과 삼성전자는 계속 강한 움직임을 보여왔고, 우리가 여기서 봐야 돼요. 연초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신고가를 만들었고, 그리고 중반기부터는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하이닉스도 같이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실전에서의 상황을 보면, 자, 두산에너빌리티
보면 어때요? 연초부터 계속해서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잡았죠. 지금까지 잡고 있어요. 연말까지 잡았습니다. 자, 근데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결과를 보면 188%의 수익 구간 이렇게 터진다고요. 주식시장은 이렇게 수익 구간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군들 위주로 모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이수 페타시스 어때요? 76%씩 이렇게 수익 구간 터진다고요. 모두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반등을 확인하고 나서, 즉 삼성전자의 반등을 확인하고 나서 수익을 만든 결과예요. 이수 페타시스뿐만이 아니라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내용 보시면 어때요? 그렇죠? 11월 달에 이익 실현한 거 54%씩 이렇게 터진다고요. 내년에는 이 시세들이 더 강해질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에서 AI 투자가 더 가파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미국에서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먼저 무언가 경기의 위축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 연준에서 이미 양적 완화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즉 26년도 초반부터 1월 달부터는 거침없는 상승세가 나올 수 있고, 여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의 시세도 마지막까지 신고가 구간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까지도 신고가 구간으로 끝났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어떤 종목이 갈 것이다가 아니라, 원익홀딩스 보세요. 삼성전자 파트너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미 올라와 있고 나서 시세가 나오죠. 이미 올라와 있고 나서 시세가 나옵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삼성전자의 시세가 나오고 나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시세를 계속해서 낸다는 점. 우리가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야 돈이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에 몰빵할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건데, 그 분산 투자를 뭐 삼성전자는 반도체니까 반도체 따로, 뭐 어디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와 관련주들의 집중. 단 신고가 주도주 종목군들만 이렇게 모아가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원익홀딩스,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이수 페타시스나 여기, 그리고 한미반도체와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모였을 때 54%씩 이렇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 조선주 한번 보겠습니다. 연초부터 제가 계속해서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결과는 여기 보시면 57%씩 이렇게 수익 구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월 달까지 22%의 수익을 냈는데 또 사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것들 관련주죠. 어떻습니까? 또 매수했고, 그리고 또 수익 구간 보면 11%, 3% 이렇게 수익 구간 계속 터집니다. 이것뿐입니까? 한국조선해양.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수익 구간 또 터지잖아요. 모두 어디서 나왔어요? 신고가 구간에서. 이게 올해만 이런 것도 아닙니다. 현대마린, 엔진.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올해도 13%, 10%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어냈죠. 하나오션 이때 매매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쭉 뒤에 보면 24년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용 보시면 어때요? 36%, 24년도잖아요. 항상 이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내년에는 삼성전자를 앞세워서 더 강하게 진행이 된다. 특히나 1월 달에는 중소형주 강세장이 열립니다. 1월 달에는 중소형주 강세장. 즉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관련주들의 시세가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때 어떤 종목을 한다? 이미 올라와 있는 종목을 내가 공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게 주도주 공략이고 돌파 매매입니다. 돌파하는 종목군들을 하지 못하잖아요. 맨날 내가 예상만 해야 되고, 예상이 틀렸구나, 다른 쪽에 공부만 한다는 거죠. 무조건 올라가는 쪽을 잡아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여러 가지 뭐 배당, 그리고 자사주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 싹 다 무시하시고 시세가 가장 왔답니다. 시세가 나오는 쪽으로 우리는 계속 집중을 해야 되고, 이 시세 관련돼서도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외국인들 매수세. 외국인들이 매수해서 매수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시세가 유지되고 있었을 때, 추세가 유지되고 있었을 때 우리가 매수 구간을 계속해서 잡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지금 신고가 계속 치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매도합니다. 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11만 원대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어요. 살 거예요? 사도 됩니다. 돌파한 지 얼마 안 됐거든. 근데 이 구간에서는 어때요? 10만 6천 원에 매도하고, 여기서 또 매도하고, 여기서 또 사고, 그러면 여기 팔고, 여기 팔고, 여기 사고, 여기 사고, 여기 사고, 여기 사고, 여기 팔고, 여기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를 매매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급은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게 단편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시세를 이용한 매매를 해야 되고, 추세가 유지되고 있었을 때, 시세가 모이면 추세가 되니까 추세가 유지되고 있었을 때만
보유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즉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구간만 공략을 하더라도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이 정도의 30%대 수익 구간이 꾸준하게 터지고, 시장에 따라서는 100% 이상의 수익 구간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 26년도에는 더 강하게 진행이 될 거고, 삼성전자는 지금 매도할 때가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타점 잡고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지는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2월 30일 마지막 날입니다. 어때요? 두산에너빌리티도 당연히 반등 구간에 매수 타점을 잡았고요. 내려보시면 어때요? 시장에 대한 부분,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신고가 마감했다. 삼성전자 0.7% 상승, 하이닉스 1.8% 상승 마감했다. 관련주들은 돌아가면서 시세 중에 있고, 원익홀딩스, 두산테스나 시장은 가는 놈이 더 간다. 이야기를 드린 내용 그대로죠.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한다? 실시간 타점도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실시간 타점을 공유해드리니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서 보여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어때요? 30%대 두 자릿수. 근데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 구간이 나온다는 점.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두산에너빌리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떻습니까? 신고가 구간에서만 계속 매매 구간 잡죠? 근데 내용 보시면 무조건 신고가 구간에서 나올 수 있는 수익 188%, 25년도 상황입니다. 그리고 117%, 151% 이렇게 터지죠. 언제?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그리고 삼성전자의 시세를 확인하고 나서 이수 페타시스 어떻습니까? 76%. 지금까지도 25년도 연중에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죠. 이것뿐이 아닙니다. 11월 달에 조정을 줬는데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군들 보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 구간이 나왔다는 점. 알테오젠뿐만이 아니라 리가켄바이오나 이런 종목군들도 보면 어때요? 11월 달에 신고가 구간에 매매한 결과 13%의 수익 구간. 하나만 더 볼까요? 펩트론이나 이런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11월 달 조정 구간에 가격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29%의 수익 구간. 이런 종목군들을 펩트론 무조건 신고가 위주로 어때요? 11월 21일, 11월 21일 정확하죠? 그렇죠? 정확하게 실시간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다는 점. 1월 달에는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관련주들의 실시간 타점을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갑니다.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로봇주가 최근에도 강한데 로보티즈나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신고가 매수, 그리고 확인되고 매도한 결과 101%. 11월 달의 상황입니다. 1월 달에도 다시 시세 구간이 나오면 공략할 예정이고, 이렇게 시세 구간이 나오기 전에 뭐가 나옵니까? 조정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조정 구간에 우리가 확인을 하고 나서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신고가 구간에서의 주도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이 종목군들 중에 하나라는 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어떤 식으로 타점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